한 번만 환승을 하면 GTX A 노선을 바로 탈 수 있는 로얄 지하철 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남 라인을 지나서 삼동역까지 연결되는 게 미래신사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삼동역도 환승역이 됩니다. 광주역의 완행과 급행이 모두 정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큰 장점이니까 수서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가 광주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로 올라가는 철도 라인들이 전부 다 물리면서 환승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중심에 있는 역사가 경기 광주역이에요.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문매니저 문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가장 핫한 철도 노선, 이번에 2019년 7월 5일날 수강선이 터지면서 경기도 광주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경기도 광주 쪽만 오른 건 아니고 전국으로 특히 수도권 쪽, 서울 쪽이 상승이 많이 되면서 퍼져나가면서 경기도 광주도 그만큼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 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 광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봐주시는 거고, 그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오늘 나왔고, 호재거리가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1탄으로 일단 철도 노선을 잡았는데,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몇 탄으로 나눠야 될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서 이제 몇 탄이나 나눠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눠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려드릴 거고, 2차적으로는 도로 호재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부수적인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는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예상을 하시고 좀 더 빨리 들어오시면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먹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서 좀 더 판단을 빨리 해서 빨리 들어오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부동산 시황 자체가 12, 16 대책이 나오면서 좀 많이 주춤하다는 분위기들이 잡혔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먹을 게 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차근차근 봐주시고, 진짜 여기 앞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겠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들어보시고 괜찮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전화상으로는 조금 어렵고, 미리 약속을 잡으시고 한번 나오시면 제가 지도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좋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철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광주에서 들어온 철도가 지하철로 경강선이 있어요. 경강선이 약간 경자가 들어가서 약간 경전철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이게 지상철이 좀 더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전철이고 300km까지는 못 밟지만 2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전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2016년도 9월쯤에 이 경강선이 개통이 됐고, 우선 경강선이라는 뜻이 경자가 서울 경자를 써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강원도 강자를 써서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기도도 서울 경자를 쓰기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경강선에
일단 물리는 거는 경기도도 전부 다 연결이 될 거고 서울과도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곳의 중심에 있는 게 경기 광주역이에요. 일단 경강선이 얼마나 중요한 노선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강선이 지금 지하철에서 표시되어 있는 건 판교에서 여주까지밖에 없는데, 경강선의 뜻은 강원도까지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주에서부터 원주까지 연결될 거고, 원주에서부터는 강원도 강릉까지 다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그 개통이 2018년도 전에 2017년도 말에 개통이 됐는데, 개통된 이유는 2018년도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도로로는 워낙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몰리게 되면 막힐 수도 있고, 거기가 또 올림픽이기 때문에 뭐 관객들도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철도로 시간 막힘 없이 갈 수 있는 걸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개통이 된 게 원주에서부터 강릉까지 연결된 게 평창올림픽 열리는데 중간에 쓸 수 있게끔 개통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KTX에서 서울역을 지나 서울역에서 청량리로 올라가서 청량리에서 양주 쪽으로 내려와서 원주 통해서 평창까지 가는 그 철도가 연결이 돼서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철로 자체도 좀 뭐랄까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조건 강원도 쪽으로 가려면 청량리까지 올라가거나 서울역까지는 무조건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서울역 중심과 청량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심을 아래로 내려서 강남 쪽으로 철도 노선을 구축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 그게 바로 수서 역세권 개발입니다. 수서에서 SRT로 지금 다니고는 있지만, SRT로 지금 현재 부산 그리고 이제 전라남북도 쪽 그쪽으로 지금 다니는 철도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경부선 라인을 이용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라인 자체가 KTX며 일반 철도며 무궁화호, 새마을호, 동탄까지는 이제 통근 열차도 있고 앞으로 이제 GTX도 연결될 거고, 워낙 그게 포화 상태예요. 그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강선에 있는 경기 광주역과 수서역을 연결을 시키는 계획을 잡았던 거고, 5, 6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밑에서부터 되고 있었어요. 벌써 뭐 부발 쪽이라든지 중부 내륙, 강원도 쪽은 벌써 지금도 개통을 했고, 그게 경강선의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진행이 되면서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역만 이제 연결하면 수서역에서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철도 노선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도권 중심에 있는 역사가 경기 광주역이에요. 그래서 경기 광주역이 상당히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수강선을 설명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게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먼저 경강선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강선이 여주에서부터 판교까지 연결되어 있고, 경기도 광주 쪽은 삼동, 경기 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까지가 경기도 광주시에 만들어져 있는 역이고요. 그리고 분당의 임해역과 판교역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환승역이에요. 분당선 환승이 가능하고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수도권에서는 핵심적인 지하철 라인이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하나 더 연결되는 건 여기 희미하게 보이시지만 성남역이라는 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GTX A 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성남역이라고 판교와 임해역 사이에 성남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판교에서 성남까지도 한 750m고 성남에서 임해역까지도 750m예요. 약 이게 1km가 안 되는 사이에 역사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이게 말이 많았고, 임해역과 판교역 사이에 그냥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만들어서 판교역이나 임해역에서 그냥 환승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성남역 자체를 환승을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성남역이 경강선에 물리면서 환승을 한번 그냥 타고 와서 할 수 있게끔 개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성남역이 경강선에 물리면서 훨씬 더 다니기 좋은 핵심적인, 한 번만 환승을 하면 GTX A 노선을 바로 탈 수 있는 로얄 지하철 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앞으로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광주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선이 연결될 거예요. 수강선의 SRT에서 바로 모란 거쳐서 곤지암역으로 오는 건데, 이거는 지하철이 아니고 기차예요. 기차역이 되는 거라서 SRT 기차가 다니는 거고, 환승역이 경기 광주에서 수서까지가 약 19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한번 쓸 수 있는 역이 모란역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란역도 기차가 쓸 수 있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모란역이 좀 더 많이 커지긴 할 거예요.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모란역은 완행열차예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급행이 뜨문뜨문 있고 완행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완행을 타게 되면은 2시간 걸릴 게 한 4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행으로 가는 건 KTX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무궁화호라든지 뭐 새마을호라든지 이런 조금 더 느린 기차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완행이 훨씬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완행을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탑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모란역은 기차역이 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차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고, 수서역이나 경기 광주역으로 내려와서 기차를 이용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경기 광주역은 완행, 급행 모두 다 쓴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한 장점이 되시는 거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GTX A 노선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성남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주 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성남 연결돼서 GTX A 노선으로 수서 삼성역 지나서 위쪽까지 운정까지 쭉 연결을 할 수 있는 노선 중에 성남역이 경강선이랑 물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첫 번째 매력이 되시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수서 광주 복선 전철 19.2km로 해서 수서역에서 광주역까지 연결을 하고, 이 모란역이 한번 중간에 정차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화면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말이 나왔던 건데, 두 번째로 다른 전문가라고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동역에 정차를 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서역에서 삼동역으로 물려서 광주로 간다. 기사에 발표됐을 때 모란역이 연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서역에서 모란 지나 삼동역 정차하고 광주로 간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삼동역 전에 경강선 철도를 연결시켜서 광주역까지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고, 삼동역에 정차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만 봐서는 삼동역에 정차를 할 것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삼동역에 쓴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삼동역에는 기차는 정차를 안 해요. 그건 알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모란에서 지금 정차를 한번 하는데 그거는 완행열차만 정차를 하고, 삼동 지나서 광주역에 완행과 급행이 모두 정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서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가 광주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상당히 장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수강선에 관련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많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GTX A 노선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장점이 되는지를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삼동역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수강선은 정차를 안 하지만 삼동역은 위례 신사선이 연장되는 라인이에요. 위례 신사선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례 신사선이에요. 위례 신사선이 신사에서부터 위례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 정류장은 신사역에서부터 위례 신도시까지 11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7개 노선이 환승역이에요. 11개 중에서 7개 노선이 환승역입니다. 상당히 매력있는 지하철이 될 거고, 위례 신사선은 경전철이기는 해요. 하지만 경전철이 훨씬 더 자주 다닐 수 있게 노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을 거다라고 예상은 합니다. 거기다가 9호선처럼 이용수가 많으면 당연히 더 늘리는 계획도 잡을 거기 때문에 이 노선 자체가 황금 노선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서 당연히 배차 시간도 짧아지고
이용할 수 있는 칸도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노선이 돼서 신분당선이며 9호선이며 7호선이며 2호선이며 3호선이며 모든 게 연결이 되는 노선인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 편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게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례까지 온 지하철이 연장 노선인 거예요. 성남 라인을 지나서 삼동역까지 연결되는 게 위례신사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삼동역도 환승역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아직 지금 삼동역까지만 해서 끊겼는데, 삼동역에서 지금 원래 수강선이 터지기 전에는 위례신사선 연장을 잡아다가 용인까지 끌어내리면서 연결시킨다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용인에서 좀 계획을 했었던 노선이었는데, 이번에 수강선이 터지면서 이제는 수강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용인 쪽은 이제 가장 좋은 거를 잡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삼동도 좋고 경기 광주역도 좋아진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한 편 한 편씩 만들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이렇게 연장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경기도 광주에 역사가 4개 만들어져 있는데, 곤지암 초월역 빼고 경기 광주역에서부터 판교역까지 모든 역사가 환승역이 될 거예요. 경기 광주역은 수강선이 물리고, 삼동역은 위례 신사선이 물리고, 임해역은 분당선이 물려있고, 중간에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성남역은 GTX A 노선이 물리고, 판교역은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당선도 지금은 강남까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2022년도에 신사역까지 연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구간으로 용산까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고, 또 3차 구간으로 일산까지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GTX A 노선과 같은 선로를 써서 위 일산 라인 쪽 근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라서 GTX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으로도 상당히 이 라인 자체, 경강선에 물리는 이 라인 자체는 상당히 매력 있는 지하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거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호재로 작동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고,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게 판교에서 인천 쪽으로 연결시키는 월곶 판교선이에요. 월판선이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선이고, 그 선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선입니다. 경강선으로 연결해서 판교까지만 연결되어 있던 게 서판교를 지나서 쭉 월곶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월곶에서는 기본 수인선을 이용해서 인천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되면 여기에는 이제 EMU 250 열차가 다닐 건데, 250이라는 뜻은 속도를 250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강선을 이용해서 지하철도 다니지만 EMU 고속 열차도 다니고, 그 열차는 강원도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경강선을 통해서 강원도, 강남까지 110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지하철 노선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모두 명칭이 경강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광주역에서부터 경기 광주역, 삼동역, 임해역, 성남역, 판교역 5개 열차가 모두 한 정거장도 빼지 않고 환승역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환승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밑에서부터 서울로 연결하는 철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서울 접근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열차를 계속 서울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경기도권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하철과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철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로 올라가는 철도 라인들이 전부 다 물리면서 환승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경강선, 판교까지 5개 정거장, 경기도 광주 쪽에서, 경기 광주역에서부터 5정거장이 모두 환승역이 되면서 월판선이 연결되는 라인도 5개가 환승역이 됩니다. 수인선과 토사원시선, 신안산선, 경부선, 4호선, 인덕원선, 이런 선들이 전부 다 월판선에 물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서로 다니기도 좋아지고 남북으로 다니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중심이 경강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곡 판교를 연결하는 월판선도 다 만들어지면은 경강선이라는 명칭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선 자체가 경강선인데 그게 수도권의 동과 서를 연결시키는 중심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중심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 횡단하는 철도 환승역과 강남에서 부산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어디든 갈 수 있는 환승역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역은 경기 광주역밖에 없어요. 뭐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는 밑으로 갈 수 있는 역이 있기는 하지만 광명역에서 내려가는 거는 부산 쪽 라인과 전라도 광주 쪽 라인만 거의 연결되는 경부 라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강선을 이용을 할 수 있고 경강선을 이용하면 똑같이 광주역에서 부발 쪽이라든지 서원주를 통해서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철도가 뭐 KTX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 있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건 서울역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 쪽이나 이런 데 인구 밀집도가 좀 더 많이 되어 있고 동부 라인 쪽, 동남부 거는 웬만해서는 경기 광주역과 그러니까 분당이라든지 수원, 용인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은 광명역 쪽보다는 경기 광주역 쪽을 이용을 더 많이 하고 거기다가 지방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요금이 비슷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시간이 비슷한데 강남으로 가는 사람들은 광명역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경기 광주역으로 올라와서 수서역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철도에 관련해서는 광명역보다는 광주역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철도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경기 광주역이 경기도권에서는 핵심 철도가 된다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만들어지는 철도를 예상을 했을 때 상당히 뭐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광명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화를 내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투자적인 면에서 철도만 봤을 때는 광명역 쪽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의성이나 이런 게 광주역 쪽으로 올라오는 철도를 더 많이 선호를 하실 거고 그리고 그쪽 중부 내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건 광명 쪽에서 만약에 그쪽에 연결해서 가면 갈 수가 있지만 그쪽으로 가는 라인은 광주역도 당연히 쓸 거예요. 왜냐면 그쪽을 연결하는 철도 중에서 거의 메인 철도가 경기 광주역이기 때문에 뭐 광명역에서 쓰든 어디서 쓰는 역들은 무조건 경기 광주역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광주역을 지나가는 라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광주역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 광주역 자체는 철도 노선만큼은 경기도권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갖춰지면 그 일대는 점점 발전이 크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할 겁니다. 그 전부터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쪽에도 좋은 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역세권 개발인지 이런 것들도 좀 좋게 터져야지 이 일대가 부각이 확 되는데 현재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켜보시면 지금 이 경기도 광주가 진짜로 숨은 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경기도권의 메인 철도 라인 구축이 된다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짤막하게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제 수강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뭐가 장점이고 월판선이 또 어떻게 되고 GTX A 노선이 어떻게 되고 미래 신사선 연장은 또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편 한 편 만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벌써 상당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 그것도 상당히 좀 분량이 길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한 편씩 한 편씩 만들어서 철도만 따로 빼서 뭐 링크를 걸어드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힘을 내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